여러분, 에뛰드하우스 다들 아시죠? 아시아 메이크업 브랜드 중에 최초로 두바이에 진출한 브랜드가 우리나라 브랜드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핑크빛 공주 컨셉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2018년에 두바이에 진출했어요.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두바이라는 도시를 교두보로 삼아서 이 중동 지역 전체로 확장하자. 이것이 이들의 비전이었죠. 앞뒤 잴 거 없이 바로 두바이몰. 두바이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하고, 그러니까 사실 가장 비싼 곳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 신세계에 바로 진출한 거예요. 매년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했어야 되는 아주 큰 투자였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에뛰드하우스는 참패했습니다. 20년이나 살아남았던 이 한국의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가 왜 두바이에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그걸 파헤쳐 볼 겁니다. 두바이에 진출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에뛰드하우스 어떻게 진입을 했을지 먼저 보시죠. 에뛰드하우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져갔어요. 공주풍의 컨셉과 핑크색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동에서도 그것을 실험해 보려 했고요. 특정 아이템에서 현지화 전략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베스트셀러인 제품들의 색상을, 중동 특유의 색상, 유니크한 색상을 출시해 준 거예요. 에뛰드하우스의 목적은 뭐였죠? 두바이를 교두보로 삼아서 중동 지역 전체로 가는 거였어요. 중동의 가장 큰 뷰티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 GCC 6개국으로 모두 진출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아주 미친 투자를 감행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는데 두바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쇼핑몰 두바이몰에 진출했고요. 아부다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몰인 알 와흐다몰, 그리고 야스몰에 진출을 하고, 쿠웨이트에서는 가장 또 대표적인 에비뉴몰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비싼 곳에만 골라 들어간 셈이에요. 실제로 진출 초기에는 매출 목표의 150%를 초과 달성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뛰드하우스의 중동 진출이 아주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높은 매출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리텐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K뷰티몰이 두바이몰에 생겼다. 몰려간 거예요. 호기심으로. 하지만 일시적인 매출로 끝나버린 겁니다. 호기심을 충족해줬을 지연정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를 구매하게 만들진 못했다는 거죠. 단독 매장이라는 고비용 구조를 택했기 때문에 큰 유동인구를 처음부터 맞닥뜨릴 수 있었지만 그 비용으로 엄청난 고정 비용을 지불해야 됐죠. 매출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었고요. 결국엔 두바이몰에서 철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에뛰드하우스의 실패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분석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분석은 역시 그거예요. 에뛰드하우스의 컨셉이 중동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 이유지만 제 생각엔 가장 본질적인 패착을 우리가 짚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들어올 브랜드들이 적어도 내가 이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브랜드를 현지랑 못 맞췄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한국에서 연구를 깊게 한다 한들 들어와서 부딪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아랍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 아랍의 고객들을 이해하고, 심지어 두바이는 아랍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90%란 말이에요. 이들을 이해하고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한데, 이렇게 진입 전략을 세워서 처음부터 고비용을 들여버리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들이 브랜드의 핏을 아랍에 못 맞췄다로 보이지만 사실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은 진입 전략이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에뛰드하우스는 중저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객단가 자체가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바이몰의 임대료는 천문학적이죠. 중저가 립스틱 한 개를 팔아서 남는 이유로 도대체 몇 개를 팔아야 이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심지어 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의 실패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에뛰드하우스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에뛰드는 사실 귀여움을 파는 공주, 샤랄라함 이런 것을 파는 브랜드죠. 하지만 중동의 여성들, 그리고 두바이에 있는 유럽 여성들이나 혹은 이런 여성들의 취향은 귀여움보다는 존재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예를 들면 한국이 지향하는 화장 스타일은 되게 내추럴하고 소프트한 이런 화장 스타일을 지향을 하죠. 하지만 중동에서는 아주 강한 눈 화장,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존재감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곳에서 통하는 문법으로의 번역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이들의 패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물론 현지화를 위해서 중동만을 위한 색상을 출시해 줬지만 사실 색상 몇 개를 추가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로열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너무 고비용을 들이면서 진출을 했는데 그 처음에 세운 전략이 먹히지가 않았고 전략의 수정을 버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메나 지역의 진출을 막은 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문제만 지적하고 끝내면 후바의 주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분석이 돼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 페이스샵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두바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케이스예요. 일단 전략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데요. 수많은 매장으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몰이 가져가는 의미는 약간 플래그십 스토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정말 한국에서 큰 브랜드야, 우리 한번 봐줘, 이런 존재감의 각인으로서 영향이 있죠. 하지만 실제 매출이 두바이몰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높지 않아요. 왜냐면 두바이몰이라는 곳 자체가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어요. 엄청 유동인 수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몰이 맞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관광객입니다. 잠깐 와서 구경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구매력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들어온 데이터도 많았을 거고 이들의 브랜딩을 확실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페이스샵은 뭐에 집중을 했냐면 K뷰티 특유의 미적인 감각 이런 것보다는 기능에 집중을 했어요. 중동의 건조한 기후를 겨냥한 보습 제품군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뛰드는
원래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귀여움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다면 더 페이스샵은 기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들의 동안 비결이나 이들의 스킨케어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센세이션입니다. 이렇게 스킨케어를 잘하고 확실한 루틴을 가져가면서 여러 화장품을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안티에이징에 성공하고 있는가, 즉 기능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더 페이스샵은 이곳에 여러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모았고 확실하게 브랜드 방향성을 잡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들은 객단가가 높은 라인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화담 같은 프리미엄 한방 라인까지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부유 소비자들이 지향하는 고영양,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이라는 니즈를 명확하게 찌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역시 성공하는 브랜드는 이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파는 거죠. 이들이 K뷰티라는 이 한국 브랜드를 만났을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나. 이들이 K 컨텐츠에서 소비하고 있었던 그 배우들의 스킨케어, 어떻게 그렇게 동안이고 어떻게 그렇게 피부 관리를 잘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실질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진출을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두바이몰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접어두시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십시오. 스텝 1은 어디, 스텝 2는 어디, 그래서 스텝 마지막엔 어디까지 내가 갈 것인가. 두바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야 여러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메나 지역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동인의 아랍권, 이 아랍권의 문화 커뮤니티에서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바이몰에 바로 진출하는 전략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전에 밑작업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두바이몰에 진출한다고 마케팅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입소문이 알아서 타는 게 아니죠. 훨씬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타겟하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메나 지역을 타겟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중동 지역의 인플루언서들을 미리 풀을 확보해 놓고 여러분이 두바이몰에 매장을 내는 순간 그것이 엄청난 화제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놔야 됩니다. 이런 준비까지 다 하실 수가 없다면 처음부터 두바이몰에 진출하는 선택은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리 한국에서 조사를 많이 한다 한들 들어와서 핏을 맞추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기능이나 또 어떤 테스트가 먹힐지 중동에서 그런 것을 시험할 수 있도록 좀 작은 비용으로 작은 매장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브랜드에게는 사실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멀티 채널 전략이에요.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세포라나 왓슨스 같은 멀티 브랜드 샵에 입점하는 것, 그리고 눈이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 이커머스도 활용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에 있어서 매우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건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제품의 기능의 현지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후와 중동의 기후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니즈와 중동 사람들 니즈도 너무 다르고요. 예를 들어 기후라고 보면 여름에 두바이는 덥고 습해요. 그리고 실내에는 언제나 에어컨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는 매우 건조하겠죠. 기능적인 차별점을 가져가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미학으로 설득을 할 거라면 동아시아의 미와 중동 혹은 여러분이 타겟하려는 문화의 미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서는 물광을 좋아하지만 중동에서는 매트한 질감을 좋아하고요. 색조도 상당히 발색이 강한 색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들은 화려한 화장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능으로 갈지 미로 갈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뾰족하게 정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뾰족하게 찌르고 있는 다른 브랜드에 먹힐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이미 성공한 브랜드라 한들 신뢰는 한국에 쌓여 있는 거지 여기서는 새로 시작하는 건 다름이 없어요. 이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너가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현지화예요. 마케팅입니다. 저는 한국 브랜드 중에 이 중동의 인플루언서 풀을 잘 활용하는 한국 브랜드를 많이 못 봤어요. 이들의 주요한 SNS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인스타그램이에요. 따라서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쓰는 제품에 대한 신뢰나 니즈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한국 연예인의 이미지만 활용해서는 이러한 타겟을 모두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인플루언서 풀을 무조건 확보하셔서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제품을 활용하고 튜토리얼을 제공함으로써 80%까지도 구매 전환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뛰드하우스가 초기 진출에 실패한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를 아모레퍼시픽이 대신 거쳐준 거예요. 당시의 초기 전략들이 한류라는 거대한 흐름에만 의존했다면 앞으로의 성공은 철저한 비즈니스적 개선과 현지에 맞는 핏을 조정하는 그러한 시도에 있을 겁니다. 만약 에뛰드하우스 케이스 스터디의 전문, 즉 풀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제출해 주시면 메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시장은 너무 이질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돈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